되게 튼튼하게 되네. 이건 안 부서진다, 너무 세서. 콘덴서들. 그러니까 오늘 뭘 해주시러 오신 거냐면은 전에도 제가 이제 수냉 쿨러 한번 뜯을 때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게. 그래서 앞으로 제가 컴퓨터에 부품이 되게 많잖아요. 파워도 있고 CPU도 있고 그래픽 카드도 있고 막 쿨러 이런 것들 한번 완전히 분해를 해보려고. 뭣도 모르는 동네 컴퓨터 아저씨가 뜯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문 팀장님들이 뽑아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막 강제로 와달라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부탁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파워에 대해서 한번 분해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파워를 완전 분해 상태까지 한번 오늘 들어가 보가지고 파워가 하는 역할이 뭔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알고 있기는 좀 불안정한 교류 전기를 직류 전기로 바꿔주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고 안에 컨덴서가 왜 컨덴서가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싱글 레일, 멀티 레일 하는데 이게 왜 무슨 의미가 있는 거고 무조건 멀티 레일이 좋은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고 그죠? 방열의 구조나 이런 게 어떤 우리가 파워를 고를 때 어떤 걸 보면 좋은 파워를 고를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잠깐만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파워들이 네네. 생산지가 다 중국이죠? 거의 100% 중국이라고 보면 돼. 100%까지는 아니고요. 대만산이 일부 있을 수도 있는데. 펜은 동일하게 다 120mm 펜이다 그죠? 아니죠. 이거부터 큰 것도 있습니다. 이거보다 큰 것도 되나요? 135mm짜리도 있고요. 아 135도 있어요? 네. 135면 거의 이까지 바짝 붙겠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네. 요 구멍이 네. 네모 모양이고 뭐 다이아몬드 모양이고 이 모양에 따라서도 냉각의 효율이 있다. 이런. 바람에 그 빠져나갈 때 가장 그 여기도 보면 바람이 이제 공기 저항이라는 게 생기지 네네, 않습니까? 네네네. 가장 공기 저항이 이제 덜 생기는 구조가 벌집 모양. 벌집 모양. 600W라고 하는데 네네. 600W라는 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와트는 전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잠깐만 배워. 공식 자체가 W는 A 곱하기 V거든요. A 곱하기 A는 암페어고 A는 암페어 이거는 전류를 얘기를 하는 전류고, 거고요. 전압을 얘기를 하는데 전압. 예, 전류 곱하기 전압을 하면은 예, 전력이 되는 거고요. 시간당 전력은 보통 보시다시피 WH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죠. WH. 예, 200V부터 240V 내에 되는 볼트. AC는 아시다시피 교류고요. 그다음에 50에서 60Hz인데 요거는 이제 교류 파형이 몇 번 왔다 자, 갔다. 앞문 좀 닫아주실래? 우리나라는 60Hz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50Hz예요. 그래서 이제 50에서 60Hz에서 쓸 수 있는 제품이다. 그럼 이거를 보고 계산할 때는 12 곱하기 45로 해서 네,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보통 12V 전력을 보시면 네. 12 곱하기 45A를 하면은 네, 제가 540이 나오거든요. 예, 각 라인에서 최대랑 당길 수 있는 한도는 여기까지 두지만은 합쳐지면 줄여드리죠. 합쳐지면 600W까지 당겨서 쓸 수 있는 그렇죠. 제품이다. 무슨 말인지 예, 알 것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60 그래픽 카드가 550W에서 돌아간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저희들이 이제 판매를 할 때는 10% 이상 여유 주락해하고 600에서 700까지도 쓰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네네. 일상 아마 저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네네. 그럼 2060에서 진짜 딱 550W만 써도 되는 건지 600W 써야 600이나 700을 써야 돼. 2060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지금 이제 권장이 엔비디아 권장이 550W라고는 알고는 있는데 네네네. 평상시에는 제가 알기로 한 200에서 250W 정도만 시스템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2060도 사실은 500W를 써도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사실은 같습니다. 된다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네네. 불안하면 저희들은 이래 하거든. 2070 기준으로는 700에서 750 쓰라고 그러고, 2080이나 TI급으로 가게 되면은 750에서 850을 쓰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좀 과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조금 낮춰도. 이제 사실 과유불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는 게 네. 이게 이제 이 그래픽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순행을 가려면 순행 재킷에서 쓰는 또 전기가 있을 거고 펜을 몇 개 달았는지 하드나 몇 개 부품들이 또 CPU에서 얼마나 먹는지 이런 것들 다 봐야 되는 부분이라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진행하는 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2080까지도 이게 그 650W가 엔비디아 권장 규격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이상 써라 정도로.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손님들한테 컴퓨터를 견적을 내면서 2080에 650W 다세요라고 하면은 좀 부족해. 그날 댓글 난리 나는 거야. 네, 부족하게 느끼시죠. 야 2080에 뭐 650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좀 불안해서 이게 달긴 하는데 실제로는 권장보다 좀 낮게 가도 돌아간다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심리적인 그 방어선 일반 700W 정도 써야 된다 이렇게 이게 저가형 파워 같은 경우는 간혹 이게 아닐 수도 있어서 KC 마크가 있는 어디? KC 마크가 있는 예, 인증받은 이 케이블을 썼는지도 한번 확인하시고 이게 아예 있어야 저가형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가짜를 쓸 수도 있으니까. 아, 나도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예, KC가 있는지도 KC? 확인하시고, 예, 아. 우리나라에서 인증받은 케이블을 썼는지 확인하시고, 케이블 같은 경우도 요것도 다 두께가 있거든요. 네네. AWG라는 규격을 쓰게 되는데 숫자가 낮을수록 두꺼운 규격이고요. 18, 20을 주로 씁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18 AWG라고 보이도 안 한다. 거의 잘 안 보이긴 합니다. 보통 20 같은 걸 쓰는 경우에는 얇은 선에서 가지선 같은 경우에 20을 쓰기도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18 AWG로 통일시켜가지고 한번 뜯어볼게요. 예, 예. 우리는 또 뜯는 거 좋아해가지고 요거 네네. 이게 한 번씩 두두두 떨리가 두두두두 하는데 이거 말라 이래 나는 건가요? 이게? 일단은- 이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더라. 이거 네네, 있네. 이게 사실은 이제 배기부 쪽으로 이렇게 붙어요. 바람이 이제 들어갔을 때 바로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한 바퀴 이게 나가는 게 바람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쪽에서 나가는 바람하고 이쪽 치는 바람하고 와류가 또 생길 수 있어서 네. 바람 일로 쑥 들어와서 타오를 한번 쑥 훑고 나가라. 네. 그러니까 궁금해서 이게 왜 있지 했더만 네, 그런 그러니까 이 그- 아까운 차가운 바람을 그냥 내보내지 말고 한번 식혀주고 나가라. 그 네, 뜻이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류를 여기 막아주고. 열기가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에어 커튼이 되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아, 바람을 여기서 쳐버리면- 나오는 바람이 바람을 쳐버리면, 막아버리니까 예, 에어 커튼이 되니까 와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막아주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 네. 몰랐지? 아, 배웠습니다, 이거. 진짜 몰랐었지. 아, 이건 저도 몰랐어요. 뭐 이런 것들은 방열판들일 그렇죠, 거고. 방열판이고. 파워가 그냥 쉽게 말하면 또 교류를 안정적인 직류로 바뀌어준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컴퓨터뿐만 아니고 냉장고고 정수기고 핸드폰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는 직류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휴대폰 충전기도 사실은 파워 그렇죠. 서플라이하고 구조 자체는 똑같거든요. 왜냐면 근데 이제 컴퓨터는 안에 핸드폰하고 다르게 부품이 여러 가지가 모듈화 되어 있으니까 한 조금 더 가지로. 복잡해져야 되는 그런 건데 예, 예. 결국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네, 장치다.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파워에서 최고 중요한 부품은 뭐죠? 이 중에서 물론 사실 이게 이제 구조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네네. 파워라는 거에 이제 전기가 이제 흘러가는 선을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네네. 이쪽이 이제 입력 쪽이잖아요. 교류가 들어와서 예, 교류가 이렇게 들어와서 요렇게 회로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입력단을 이렇게 거쳐가지고요. 이쪽에서 이제 그 트랜스되는 직류가 그 트랜스 되는- 바꾼다.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고. 이쪽 보시면 이제 출력단 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요렇게 이제 출력이 되게 나오는데요. 입력단 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전류를 이쪽에서 이제 평활회로라고 하는 컨덴서가 있습니다. 이게 네. 메인 컨덴서라고도 항상 하는데요. 큰 게 하나씩 있더라고. 이게 이제 아이고, 씨, 요게 세다. PFC 쪽. 예. 잠깐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메인 콘덴서가 이렇게 평활회로라는 게 사실 물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60Hz가 전기로 보면은 전압이 여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기에 있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 네네. 여기에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가 되는 정기적인 노이즈를 잡아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요거를 평활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평활회로. 예, 예, 예. 평활회로. 보시면 420V 내압을 가진 제품이고요. 요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아, 그다음에 105도씨까지 이 친구들은 다 방열의 역할을 하는 거고. 네, 이건 방열판 역할이고요. 이거 자를 수 이거 있나? 아마 누액되면 몸에 안 좋은 거 아, 같은데. 안에 막 질질 흘러요? 이게 보통 잘라보고. 전해 콘덴서라고 그래가지고 안쪽에 이제 뭐 이런 코일 같은 게 들어있고 전해 액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아, 그럼 이거는 자르면 안 되겠네. 아, 그러면. 이쪽 보시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MI 필터가 있고 이쪽에 이제 액티브PFC라고 하는 이 PFC가 있고요. 이쪽이 방금 말씀드린 그 평활회로가 있어서 그럼 메인 전기가 콘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EMI 필터 거쳐갖고 액티브PFC 거쳐서 이제 평활회로 거쳐서 이제 이쪽 트랜스 여기서 이제 으로 넘어가는데? 잠깐만. 되게 천천하게 되네.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가장 큰 역할을 그렇죠. 하는 게 이게 있습니다. 사실 제일 이제 중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개가 있네. 하나가 이제 메인. 이게 보도 낙하산. 그쵸, 이건 보조. 이게 아마 보조 5V 보조고 이게 12V. 왜냐면 아, 이게 이건 안 부서진다. 너무 세서. 그다음에 다시 방열판을 거쳐서 요 코일로 오는 건데 네, 예. 이 친구는 인덕터. 그러니까 12V하고 5V하고 3.3V를 만들어내는 이게 인덕터라는 건데. 컴퓨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12V. 네네네. 그다음에 5V, 3.3V. 5V, 3.3V인데 이제 요런 장치들을 통해서 만들. 그러면 이 친구는 교류를 직류로 직류로, 만들어주고 예, 예. 이 친구는 만들어준 12V 직류를 12V 로 만들고 5V, 5V 3.3 나누는 역할을 하는 거네. 예, 예,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있는 컨덴서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 전기적인 노이즈를 이게 잡아준다. 교류의 특성이 아직 직류에 남아있는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컨덴서는 직류로 바뀌기 전에
노이즈를 잡아주는 거라서 굉장히 큰 놈이 들어가는 네네, 거고, 네네. 이거는 직류로 바뀌고 났으니까 네, 출력 조금 안정적이니까 쪽에서, 예. 자꾸 막 각 나눠야 되니까 쪼맨쪼맨하게 나눠져 있다. 이게 또 컨덴서라는 거죠. 네네. PCB의 뭐 수준과 자, 요거는 제가 좀 끊을게요. 예전 부식 방식에는 이제 손으로 납땜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런 큰 부품 빼고는 SMT라고 그래가지고 자동 형태로 해서 생각보다 선이 되게 튼튼하네. 선이 되게 많구나. 아, 이래 보니까 컴퓨터 파워도 구조가 단순한 게 아니네요. 보통들 많이 얘기하는 뭐 좋은 콘덴서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하고 일반 중국산 콘덴서 그다음에 대만산 콘덴서 국산도 뭐 예를 들면 삼형삼화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 콘덴서 등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인덕터 코일인데 이렇게 환영 코일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네네. 이런 타입도 있고요. 판에 쓰여 있는데 출력단 쪽에 보시면은 접지선들 그다음에 5V 라인, 뭐 12V, 아, 이게 3.3V 다 라인 적혀 있구나. 예, 적혀 있습니다. 여기. 일반적으로 이제 12V가 한 채널이냐, 투 채널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제가 물어보려고. 네, 싱글 레일이냐 뭐 싱글 레일하고 멀티 레일이라고 이제 네네네네네. 물어보는데 12V가 싱글 레일이고 멀티 레일인 게 무슨 차이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일반적으로 요즘에 이제 이 요거는 싱글인가요, 멀티인가요? 싱글 레일 제품이고요. 12V를 물통 하나로 쓰느냐 두 개로 쓰느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V가 나오는 게 이제 정류돼서 나오는데 네. 이거를 두 통으로 나눠 갖고 뽑아서 쓰느냐 한 통에서 뽑아서 쓰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싱글레일 같은 경우에는 수도꼭지가 두 개가 있는 거를 두 개가 있든 몇 개가 있든 간에 한 통에서 이렇게 필요한 만큼 뽑아서 쓰는 형태가 싱글레일이고요. 듀얼레일 같은 경우는 듀얼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통 두 개에서 나눠 가지고 각각 뽑아 쓰도록 하는 형태를 듀얼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요즘에 같은 경우에 이제 CPU에서 12V 쓰고 뭐 예를 들면 GPU에서도 이제 쓰게 되는데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이걸 나누는 형태가 또 유행이었었어요. 그렇죠. 멀티 레일이 더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왜냐면은 이게 이제 이쪽에서 물 흐름이 있을 텐데 요게 출렁거리거나 문제가 생겨도 여기하고는 영향을 안 주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CPU에서 많이 쓰냐 GPU에서 많이 쓰냐 요거를 구별을 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500W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2V가 용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각자의 힘이 약해진다라는. 그렇죠. 물통 용량이 작아지죠. 그러면은 이쪽에서 뽑았을 수 있는 한계가 발생을 하고 또 이쪽에서 뽑았을 때 한계가 발생을 하나의 해서 강력한 힘이 필요한데 통을 나눠버리면은 네,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놈이 통의 많이 힘이- 쓸지 이놈이 많이 쓸지 모르겠는데 어떤 환경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할당되는 거하고 여기 할당되는 거 물통이 다르면 요게 부족하게 되더라도 여기 물통을 땡겨올 수 남아도 없잖아. 땡겨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네, 그런 의미. 근데 이게 장점이 없는 제품이냐 그건 또 아닌 게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한 1, 2년 전만 해도 멀티레일이 좋다고 해갖고 네네, 멀티레일 파워 요런 특성 때문에. 한참 나왔었는데 요즘 리뷰나 보면은 멀티나 싱글 레일에 대한 이야기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뭐가 좋다라고 한참 이거 갖고도 말들이 많았잖아요. 요즘 추세는 근데 뭐 요렇게 요즘은 싱글 레일이 많이 씁니다.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알아서 뽑아 써라. 안전장치들도 이제 상당히 잘 돼 있고 고용량 파워 같은 경우는 한 통에서 그걸 어차피 다 쓸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가 돼 있으면 이거를 멀티로 고용량 파워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싱글로 또 멀티로 이게 가변할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통이 만드는 장치는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게 또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망간지왕이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물통 연결 부분을 막아놓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를 뭐 가변적으로 한 통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나눌 수도 있고 하는 형태가 있을 수 복잡하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정확한 전문은 아니라서 일반 뭐 750, 850 정도, 1000W 정도의 고용량 파워라면은 멀티레일로 써도 괜찮다. 뭐 충분히 네, 가능하다면 각각의 그럴 멀티가 수 힘이 내니까. 근데 괜찮다라기보다는 이제 특성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뭐 400W 정도의 저용량 파워라는 경우에는 멀티로 했을 경우에 각각의 문제가 멀티가 생길 수가 너무 있죠. 전력 부족. 힘이 약해지니까 오히려 이런 건 싱글로 가는 게 좋다. 근데 요즘의 추세는 요즘은 싱글로 가고 있는 추세다. 보급형은 보통 다 이제 싱글이 대세라고.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싱글 레일이 우세하다? 아니면 대세다? 많이들 싱글레이를 많이 선호들 많이 하십니다. 쓴다 왜냐면은, 이렇게 예, 해야 되겠다, 그죠? 좋은 파워를 딱 한눈에 봐서 이 파워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보통은 이제 무게로 많이 보시긴 하세요. 무게. 예.
묵직한 놈이 아무래도 예. 묵직한 놈이 좋다. 일단 눈으로 보기에. 네네. 진짜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여기다가 시멘트나 이런 이물로? 것들, 아. 이물질을 넣어 무게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예전 얘기 들어보면. 팀장님, 이거를 보고 네. 우리가 좋은 파우더, 안 좋은 파우더 구분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딱 요거를 보시면 팁 하나만 컴바인- 가르쳐 주세요. 그럼.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들 보시는 게 이제 12V 가용량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와트 대비 12V 쓸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많이들 보시고요. 이거를 말하는 거네. 12V 밑에. 12V 가용량이 보통은 요즘에 90% 정도 되는 제품들이 많고 또 대부분 그런 걸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W인데 540이니까 이게 한 90% 정도다 아니면 80 몇 아. 프로 정도다. 예, 그러니까 90%다. 이게 600W인데 네. 12V 밑에 숫자, 우리가 뭐 가용이고 이런 거 모르니까 예, 일단 예. 간단하게 보면은 리얼이 600W인지를 확인하고 네. 600에서 90%면 540인데 12V 라인 밑에 540이면 좋은 건데 이 500이나 이게 이런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또 애매해. 네, 이게 좋다라기보다는 특성인데 그런 특성들을 많이 보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상 이제 육안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예를 들면 내구성이 105도짜리를 썼냐 85도짜리도 있거든요. 이거 LG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테포라는 LG 로고 대만산. 찍혀 있는데. 이건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LG 산정거 아이가? 그건 아닙니다. 대만산 캐패시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105도라는 제품이고 105도까지. 이게 용량이 얼마인지 파워에서 보통 이제 메인 캐패시터를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출력단 캐패시터도 뭐 사실 언급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쪽에서 원가 절감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테포산, 그러니까 동일한 그 브랜드를, 좋은 브랜드를 쓴 것 같고요. 요즘 파워는 다 상향화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격 차이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게 요런 부품들 각 단에서 그 MTBF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수명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 버틸 수 있는 구성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이게 수명이 떨어지게 되면 뭐 전압의 출력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출력이 이제 사실 시스템에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 저희들이 수리를 하다 보면요. 파워가 터지면서 메인보드가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러니까 저희들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그리고 어제도 파워가 한 게 퍽 하면서 우리 퇴근할 때 왔었지. 옆에 MBC에서 와갖고 파워가 뻥 하면 될 거였거든. 근데 대부분 이제 파워에서 소리가 나는 게 파워 뻥 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그렇지, 많은데요. 실제로 타는 냄새가 나요. 이게 보시면 여기 이제 고무로 쌓여 있긴 한데 네네. 여기 보시면 이제 진공관 타입의 여기 퓨즈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 뜯어보자. 저거 뜯어주고. 그 안에 퓨즈가 있어요. 예, 퓨즈가 터져 폰에 나가는 이제- 소리거든요. 그게. 퓨즈 안에 그 실이 터지는 두꺼비진 나갔다 하는 것처럼 컴퓨터가 불이 난 적도 있었거든요. 파워가 터져가지고. 그리고 특정 회사 것들이 해서 좀 영상에서 안 보내준 적이 있는데 불이 나갖고 이게 서로 인거붙고 네네.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게 파워 회선이 이제 품질에 차이가 나는 케이블들이 있거든요. 싼 여기 것들, 규격도 안 붙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그런 왜냐면 그 선재 자체도 이게 이제 뭐 라인 자체에 이물질이 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요?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불이 나는. 왜냐면 쪽 이물질을 통과하면서 열을 발생시키니까 배선에서 이제 그런 열들이 집적되면서 녹아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안에 먼지가 많이 끼도 불이 날 수 있는. 그렇죠. 그건 우리가 그럼 듣는 뻥 하고 터지는 소리가 그거는 요 소리- 이게 터지는 소리야. 아니, 그 소리가 되게 크게 나던데. 저는 실제로 한 서너 번을 들었거든요. 수리하다가 A에서 나갔다가 전기를 넣는데 뻥 하고 터지는 거. 콘덴서가 또 아까 이제 이게- 오래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전액이 이게 수명이 다 되면서 이제 부풀어 오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터지는 건데. 네, 여러분 이게 터지는 건 아니고 대부분 누액 네, 그거는 많이 봤어요. 누액으로 해서 이게 새는 경우들이 있는데 부풀어 올라가지고 근데 메인보드나 파워에 보면은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없는데 옛날에는 보면 컨덴서가 두세 개 터져가지고 누액이 됐는데도 작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평활회로라서 그런 정기적인 품질 자체는 떨어질 수는 있어도 작동을 한다는 거죠. 할 수는 있을 수 있게 왜냐면 전기가 통해서 이게 나가고는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컨덴서가 몇 개 터져도 작동하는 거 보고. 근데 사실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위험한 거죠. 요즘은 컨덴서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품질이 검증된 것들로 구성이 돼 있는지 아까 봐야 된다는 거 하고. 팀장님, 옛날에 파워에 보면은 퓨즈가요 노출돼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갖고 이게 터지면은 이것만 갈아주면 됐던 게 있었어요. 만약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악용하면 안 되는데 네네. 악용하시면 안 되는데 네네네. 내가 메인보드가 고장나고 그래픽카드가 고장난 게 파워가 터져서 고장났다. 파워 책임이다. 사실 현장에서 이런 크레임이 좀 있으시죠? 그렇죠. 이 제품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안전하도도 다 있습니다. OPP, OCP, 뭐 OVP 이게 그냥 과전력 보호회로 그러면 전력이 과하게 출력되는 것들을 차단시키는 회로들이 다 들어있는 부품들이거든요. 이게 터진 게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터졌다고 해도 이 퓨즈가 터진 거지 예. 실제로 이게 터져가지고 여기서 화재가 나고 불이 나는 경우는 없다. 차단됐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리 나는 그래서 경우가.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래요. 실제로 파워가 터져가지고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하드가 나가면 어떻게 보드가 나간데 보면은 거의 100에 99개는 파워만 교체를 하면은 다 해결은 돼요. 네 그런 경우라. 근데 이제 정말 간혹 실제로 겪기는 하거든요. 그쵸. 파워가 나가면서 보드가 같이 나가는 경우가 정말 간혹 있기는 있어요. 네네. 전혀 없는 경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파워를 좋은 걸 써야 된다는 결론이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근데 나오는 거네. 보드에서 사실 저희가 알기로는 다 안전 회로들이 도립전류 안전 회로들이 다 있어야지. 생각해보니까 저때 파워에서 불이 났던 거를 제가 본 것도 여기서 불이 난 게 아니고 여기서 이쪽이 불이 나가지고 대부분인데, 여기서 불이 나서 올라왔더라고요. 이 안에서 불이 지금 난 건 뭐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터미널이 이제 접촉 불량이 발생을 해가지고 아니, 뭐 깜짝 놀라고 그러나. 시시는데, 출근 시간에, 아이고, 실제로 지금 여기, 에코 과장님께서 거의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영상에서 1시간 반을 모두 올리기는 힘들 거고, 네네.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만 편집해서 올릴 건데, 이번 영상은 다른 영상에 비해서 조금 길었던 점은 죄송하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사실 한 15분, 2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파워 하나만 갖고도 들을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뭐 SMPS라고 가지고 이쪽이 아마 한 과목으로 아마 전기과에서는 네네. 뭐 한 학기 이상 뭐 몇 학기 이렇게 그럼 우리는 한 학기에 배우는 거를 1시간 반 만에 저는 전공자가 아니라 업계에서 어느 정도 들은 풍월에 말씀드린 거라서. 그리고 참 이것도 이야기를 해야죠. 저는 알 그러니까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팀장님이 요 회로에 대해서 다 깨고 계신 건 아니고 네네네.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하신 게 혹시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과장됐거나 축소된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갖고 야 니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죠. 이쁘게 전공자분들이 보시면 이거 뭐 약간 안 맞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쁘게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그거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걸 갖고 그것도 저도 모르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로 오늘 제가 물어본 건 2가지 정도 답이 좀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아 저도 공부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3분이나 오셔가지고 둘은 뭐 딱히 하는 것도 없으면서 왜 왔을까? 왜 왔는데? 팀장님 먼저 일일이 다 하신 알겠습니다. 집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 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고 이 호수아비 뭐 강제로 막 과장님들을 3명이나 불러갖고 이거 아니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죠? 예, 아니죠. 제가 강제로 불렀나? 아니죠. 오고 싶다 해서 오신 거죠? 인사도 좀 드리고 싶긴 했고. 오고 싶다고 해서 오신 거니까. 그렇죠. 예. 다음에도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는 내가 찾아가든지 해가지고. 언제든지. 가서 한번. 오늘은 파워를 뜯어봤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메인보드도 한번 다 뜯어보고 CPU도 한번 다 뜯어보고 그 다음에 뜯을 게 뭐 있지? 뭐 공유기도 한번 뜯어보고 기계식 키보드도 다 한번 뜯어보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각 업체의 전문 팀장님들을 찾아뵙고 뭐 AMD든 MSI든 뭐 칼라풀이든 마이크로닉스든 WD든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잔잔히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이 두껍다. 네. 전체적으로 두껍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알았어.